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엄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에서 하지 말아야 될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그게 블로그마다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각 블로그마다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제재 정도가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면 통영부동산을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중에 각각의 블로그들은 수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운영을 해온 기간도 다를 것이고요. 블로그를 어떻게 꾸준히 육성해 왔는지, 포스팅을 얼마나 해왔는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행위나 기타 여러 가지 네이버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서 제재를 받았던 블로그, 받지 않고 꾸준히 육성을 해왔던 블로그 수준이 다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씩 보면 내 블로그가 꾸준히 육성을 해오지 않았는데 꾸준히 육성을 해왔던 블로그와 똑같이 하려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예를 하나 들자면 저는 지금 1개월 블로그를 운영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꾸준히 매일 한 개씩, 그리고 정보성 위주로. 자, 그런데 다른 블로그는 1년을 해왔어요. 된 블로그고요. 자, 꾸준히 해온 것 같은데 홍보성도 잦아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 링크라든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꾸준히 넣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는 비슷하다.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통영부동산을 했더니만 내가 이 정도에 뜬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가 이 정도에 떴는데 이 사람은 1년이 됐고 나는 1개월 만에 이 정도 떴다는 얘기죠.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1년간 해왔던 이 블로그, 이거는 제 블로그네요. 이 블로그는 뭐 상행위가 많고 홍보성 글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쳐요. 근데 비슷하게 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블로그는 홍보성을 이렇게 작성을 해왔는데도 나랑 수준이 비슷하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인을 하고 이제 내가 검색 노출이 조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땡땡 상가, 땡땡 뭐 아파트 이런 것에도 내가 이제 잠식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한 달 됐는데. 왜냐하면 상대 블로그들도 그렇게 해서 검색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남들이 블로그 비슷한 수준 혹은 비슷한 영역에 검색이 되는 다른 블로그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수준에 따른 페널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홍보 행위를 하더라도 1년 된 블로그는 홍보성을 이 정도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검색 반영을 계속 해줄 수도 있고요. 자, 1개월이 된 블로그인데 나도 이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해볼까 했는데 1개월 된 내 블로그는 페널티를 먹어서 뒤로 처지고 블로그 육성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준에 따라서 네이버의 어떤 제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C랭크 블로그 볼까요? 통영의 C랭크 블로그가 이 블로그인데요. 홍보성 매일같이 홍보성 글 써요. 근데 제재가 별로 안 되죠. 검색 노출 꾸준히 됩니다. 왜? 3, 4년 이상 꾸준히 블로그를 육성해 왔기 때문에 C랭크 블로그로 인정을 해서 페널티를 주는 수준이 좀 낮다는 거죠. 근데 이 블로그 따라서 나도 이제 1, 2개월,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꾸준히 홍보성 글을 쓰면 나만 처지게 돼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 예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은 저희 집사람 우리 와이프가 지금 운영하는 블로그인데요. 자, 지금 보면 통영 굴코스 요리 한번 볼까요? 자, 통영 굴코스 요리 포스팅을 했습니다. 뜨는지 안 뜨는지 검색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통영 굴코스 요리. 자, 검색을 하면 중간 여기 뜹니다. 그럼 블로그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쨌든 1페이지에 뜨는 블로그, 검색이 안 되는 블로그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 번 더 볼까요? 거제부동산 직거래 카페 이용해 보세요. 우리 카페 홍보 글인데요.
자, 거제부동산 집값, 거제부동산 한번 쳐볼까요? 거제부동산. 자, 거제부동산 하면 여기 뜹니다. 그렇죠. 거제부동산을 해도 뜰 정도의 아주 나쁜 블로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보실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 공인중개사 창업에 꼭이라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9일 날에 포스팅을 했죠. 근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를 검색을 했을 때 이 블로그가 떠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일반 그 키워드보다는 오히려 세부적인 키워드라서 누구나 검색을 하면 떠야 되거든요. 뜨는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로 그 포스팅을 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로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가 200건밖에 안 돼. 이거는 뭐 일반 블로그 한 며칠 안 된 블로그도 다 뜰 수밖에 없는 블로그예요. 근데 검색이 안 됩니다. 아예 검색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뒷페이지까지 다 봤는데 아예 그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테스트 달라고 이 블로그가 누락이 됐습니다 하고 네이버에 검색 그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검색 반영하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고객센터 들어가시고요. 고객센터 옆쪽에 보셨죠. 그리고 블로그 들어가시고요. 블로그 그다음에 블로그 검색 들어가시고요. 검색 반영 요청이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면 뭐 기타 쭉쭉 따라가면서 자기 링크 넣으시면 반영을 해줍니다. 네이버에서. 왜냐하면 네이버라고 모든 글을 누락 없이 다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반영을 신청을 했는데도 결국 노출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뭐 쭉쭉쭉 이거 제가 사진 다 찍은 거고요. 이거 마지막에 링크가 들어갔죠. 링크 때문에 반영을 안 시켜준 거예요. 이 블로그는. 자, 그러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터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예전에 썼던 글들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몇 번째인가? 네 번째네요. 공인중개사 배움터라고 썼는데 제목에도 없고 내용에 있는 글인데도 검색 반영이 됐더라는 거죠. 내용 한번 볼까요? 이거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블로그예요. 내용 한번 볼까요? 보시면 똑같이 링크 썼는데 얘는 검색 노출이 되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블로그라고 해서 다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블로그는 반영이 되고 어떤 블로그는 반영이 안 되고 또 어떤 블로그는 제재를 받기도 하고 어떤 블로그는 제재를 안 받기도 한다는 거죠. 왜?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혼돈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블로그는 블로그 강의를 해보면 뭐 정보성 글을 쓰고 링크 넣지 말고 전화번호 넣지 말고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뭐 기준이 있죠. 근데 어떤 블로그는 꼭 그렇지 않고 홍보성만 쓰는 것 같은데도 검색 노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네이버의 기준으로 알고리즘 기준으로 블로그의 수준에 따라 페널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어때요? 내가 지금 이제 막 블로그를 육성하시는 분들은 기준을 잘 따라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 설령 같은 키워드로 비슷하게 검색되는 다른 블로그가 홍보성이 짙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광고성 블로그 혹은 다른 행위를 하더라도 나도 해도 괜찮겠네 하지 마시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유지를 잘 해주시면서 블로그 육성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